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은 기능 안전 마지막 시간,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 관련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걸로 V모델 관련된 설명은 끝났고, 처음에 했던 설명 중에 좀 몇 가지 그때 제가 또 진행 중이어서, 설명이 좀 아예 틀린 거는 아닌데 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많이 스킵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보강을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이게 진행을 하다 실제 업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담당자들 실제 그런 이제 퀄리티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품질을 하는 담당자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고 넘어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예정이고요. 예, 드디어 추적성 그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 순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V 모델은 결과적으로 V 모델을 그러니까 V를 그리면서 수행을 하게 되죠.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부터 아키텍처, 유닛 디자인 구현하고 이제 디자인대로 유닛 테스트하고 인티그레이팅 테스트하고 리퀘어먼트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추적성은 상위 문서에 대해서 추적성이 다 붙어야 되는데 이제 그 테스트 방향은 같은 레벨에 있는 문서의 추적성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 추적성을 붙이려면 좀 쉽게 하려면 다들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서마다 그래서 번호도 있고요. 문서 안에 있는 그런 이제 해당하는 케이스마다 번호들이 다 부여됩니다. 그 번호 기준으로 추적성을 다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상위 문서에 대한 하위 문서에 대한 추적성이 상위 문서에 대해서 하위 문서에 있는 내용이 추적성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커버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적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어떤 이제 스펙이나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말이죠. 어쨌든 정의돼 있을 거잖아요. 그거대로 정확하게 구현이 되고 디자인이 되는지 검토를 하려면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성 부여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좀 특이점은 임플리멘테이션 쪽에서는 추적성 그림을 제가 하나도 안 그려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소프트웨어 유닛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이 코드 베이스에서 직접 해요. 그리고 펑션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는 펑션 단위로 할 거고, C++이나 자바 언어 같은 경우는 뭐 메소드라든지 그것도 펑션 기준에 거의 이제 아토믹한 코드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 결국 소프트웨어 유닛 테스트에 대한 그 케이스들에 대해서 추적성이 부여가 되면은 어차피 코드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임플리멘테이션 기준으로 해서는 별도 추적성 그림을 제가 안 그려 놓은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적성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V 모델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에서야 마지막 시간이니까 꼭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렸고요. 자, 그러면 SRT 설명이 사실 뭐 앞에도 그렇게 많이 뭐 유닛 테스트라든지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게 더 할 게 없어요. 왜냐면 SRT도 결국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고 뭐 테스트 구성 방법이 있고 하긴 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모듈을 개발할 거고, 그 다음에 OEM이 어디고, 뭐 벤더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이 구성이라든지 작성법이라든지 뭐 포맷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해서 사실 여기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위주로만 여기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 뭐 혹은 더큐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약자가 나오죠. SRT, RTS, 그다음에 뭐 SRD, 뭐 RT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약자로는. 그리고 뭐 다른 의미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시스템 테스트나 펑셔널 테스트로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레벨에다가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을 안 써 있고, 아니면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베이시스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도 써있기도 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시스템 테스트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단계까지 오면은 모든 하드웨어 구성을 가진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펑셔널 테스트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특정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특정 기능을 테스트하려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겠죠. 그쵸? 뭐 뒤에서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림은 그런 이제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갖춰진 시스템에서 어떤 기능들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펑셔널 테스트일 거고, 그리고 펑셔널 테스트를 무슨 기준으로 해요? 저희가 이제까지 정의한 그 분석한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기준으로 테스트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테스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다. 뭐 이게 뭐 학술적으로 뭔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뭐 그쪽 뭐 논문 쓸 거나 이거 아니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구분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발하는 입장에서 기능 안전이나 에이스파이스 할 때 요 단계에서 테스트를 얘기를 하면 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구성은 아까 이제 OEM이랑 벤더마다 다른데 이 정도 내용은 꼭 들어간다 라는 의미에서 아래 썼어요. 테스트에 대한 번호, SRT 번호가 들어갈 거고요. 테스트 케이스가 뭔지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뭐뭐뭐이다, 이 테스트는 뭐에 대한 테스트다, 이런 뭐 설명이나 네임이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SRS, 얘 추적이 되는 SRS 아이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추적성은 뭐 주는 방법은 다 나름 따로 갖고 있을 테니까 이것도 얘는 생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생략은 아니고 이제 다른 쪽의 표현이 되겠죠. 근데 뭐 필드로서는 그냥 테스트를 표현하는 생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스펙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가 됐고 뭐 이런 설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디스크립션이 보통 들어가고요. 컨피규레이션 뭐냐면 이 테스트에 대한 환경 설정,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툴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리눅스 환경에서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것이라든지 윈도우 환경에서 테스트돼야 된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매니페스트 파일 같은 게 존재하면 그 매니페스트 파일 환경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는 값들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정의될 수가 있고, 만약에 시스템에서 특정 뭐 스테이트들을 구분한 단계가 있으면 그 스테이트는 뭐가 돼야 되는지 정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프리컨디션은 뭐냐면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게 정의가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보통 있고요. 뭐 여기다가 뭐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어요. 포스트 컨디션이라고 해서 테스트 끝나고 어떤 컨디션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테스트 스텝에 쓸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스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 테스트 스텝에서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냥 주로 쓰는 표현으로 테스트 패스 크리테리아, 그러니까 테스트 패스를 위한 기준, 그 다음에 뭐 이 스텝에서는 뭘 만족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은 이 정도의 폼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는 뭐 아까 SRS ID 정도만 될 수 있고, 보통은 이 정도는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 필수로 들어가거나 더 내용이 추가되거나 필드 항목으로서. 그리고 이 뭐 엑셀이라고 하면은 여기 결과적으로 인스탄스들이 들어가겠죠. 각 TC 하나하나의 케이스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구성은 보통 이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기계가 대처할 수도 있어요. 뭐 젠킨스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그 회사에서 만든 자기만의 자동화 테스트 프로그램이라든지 툴이라든지 장비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테스트를 하기 위한 디바이스들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거로 차량 쪽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는 거는 캐노 같은 툴이 있어요. 카누라고 하고요. 뭐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일본에서 넘어와서,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회사하고 독일 회사죠. 독일 회사 벡터에서 만든 툴인데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차량 역사적인 부분에서 넘어오면서 뭐 일본 쪽에서 그 용어가 많이 넘어와서 아직도 캐노이라고 합니다. 캐노이라고. 일본식 발음이고 영문 발음으로는 카누. 어쨌든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킵하고 그런 툴이 될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실질적으로 리눅스 PC 환경에서 돌리는데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한 뭔가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툴을 말씀드린 거고, DUT는 디바이스 언더 테스팅이라고 해서 실제 개발 보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팅을 위한 디바이스라는 뜻이고, DUT는 굉장히 커먼하게 쓰는 용어입니다. 네, 이제 이 시간까지 해서 모든 내용 설명을 마쳤고요. 아무래도 뭐 제가 퀄리티 엔지니어링을 직접 그 부서에서 일한다기보다는 개발자로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만 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고 있다 보니 좀 빠진 내용이 있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알고 싶으면 공부를 하시면서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단신이었고요. 좋은 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보는데, 예, 그냥 정보만 얻어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도 이 목적성이라는 게 기록을 위한 목적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단신이었습니다.